은퇴 후의 외로움은 혼자 사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대화가 오가고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왜 가족과 함께인데도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정호 씨는 퇴직 후 5년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다니고 며느리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손주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 하루 종일 집이 조용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문득문득 나 혼자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데 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심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다들 휴대폰만 봐요. 나한테 말 걸 사람도 없고 내가 꺼내는 이야기는 예전 얘기라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 곁에 있어도 대화의 연결고리가 끊기면 함께 사는 집은 공동체가 아니라 단순한 숙소로 바뀝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62세 윤미자 씨의 사례에서도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둘이 지내지만 하루 대부분을 각자의 방에서 보냅니다. 남편은 TV 뉴스와 스마트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윤 씨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하루를 채웁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남의 집 사람처럼 느껴져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대화의 부재는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깊게 만듭니다. 인간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연결되는 존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외로움을 관계 내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살아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소속감이 사라질 때 생기는 고립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내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 외로움은 배가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가족 내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가장으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중심이었던 자리가 이제는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이제 당신은 쉬세요라는 말은 겉으론 따뜻하지만 내면에선 당신은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는 가족 안에서도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65세 이성우 씨는 퇴직 후 아내와 자녀를 위해 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 장보기, 손주 돌보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그만 좀 간섭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가족에게 도움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된 기분이에요. 이처럼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커지는 이유는 서로의 리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여전히 사회 속 리듬에 맞춰 살고 있지만 은퇴자는 하루 대부분을 느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속도가 달라지면 대화의 타이밍과 감정의 간격도 멀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의 결과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책이 나를 설명했지만 집에서는 더 이상 나를 규정해주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어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회사 다니고 아이들은 바쁘게 사는데 나는 시간만 남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나를 귀찮아하게 됐어요. 결국 외로움의 핵심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은 사랑이 있지만 이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퇴자는 하루아침에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맞이하지만 가족은 그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서로의 거리가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관심의 방향을 바꿔보라고 조언합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가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주의 학교 이야기, 자녀의 회사 이야기, 배우자의 일상 속 감정을 묻고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대화는 다시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외로움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관계의 다변화입니다. 가족만이 유일한 인간관계의 축이 되면 가족 내에서 느끼는 단절이 곧 존재 전체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반면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창회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두면 외로움의 무게가 분산됩니다. 70세 김성자 씨는 복지관 합창단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더 따뜻해졌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집에서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외로움은 의외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외출이 줄고 관계의 폭도 좁아집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모임을 끊고 교통비를 줄이다 보면 어느새 사회와 단절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노후의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이 있어야 관계를 유지할 체력과 용기가 생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가족과 함께여도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대화, 공감, 존중이라는 세 가지 실로 엮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느슨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심리상담가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의 방향을 찾는 용기입니다. 가족 안에서 다시 존재의 자리를 세우는 건 사랑이 아니라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웠던 이유는 내가 그 안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보다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족을 보고 듣고 이해하려는 순간 관계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외로움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뀔 때 비로소 녹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데도 외로운 사람이 많다. 은퇴 이후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특히 더 많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다. 외로움이란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 한때 가족의 중심이었던 자리가 어느새 가장자리로 밀려날 때 사람은 고독해진다. 서울 마포에 사는 68세 김정호 씨는 퇴직 후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산다 하지만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집에 나의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가족은 각자의 시간표로 움직인다.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는 재택근무를 하며 손주는 학교에 간다. 하루 종일 집에 있지만 대화 한마디 없는 날도 많다. 그가 식탁에 앉아 오늘 점심 뭐 먹지라고 말하면 가족들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휴대폰을 본다. 그 순간 그는 깨닫는다. 함께 사는 것이 곧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바로 이것이 가족 속의 외로움이다. 관계는 존재하지만 연결은 사라진 상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관계 내 고립이라고 부른다. 물리적으로는 가족 속에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혼자인 상태다. 관계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정서적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은 깊은 고립감을 느낀다. 그 이유는 단순히 대화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은퇴 전까지는 가족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주변 인물이 된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의사결정권자도 아니고 필요한 존재도 아니라 가족의 삶은 여전히 역동적으로 흐르지만 그의 시간은 멈춰 있다. 그래서 가족과의 속도 차이가 외로움을 만든다. 예를 들어 남편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지만 아내는 여전히 일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다. 이렇게 서로 다른 리듬 속에서 대화는 줄고 침묵은 늘어난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침묵은 낯설고 무겁게 다가온다. 62세 윤미자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사는 집에서 종종 TV 소리를 더 키운다고 했다. 말을 안 하면 집이 너무 조용해요. 남편은 옆방에 있지만 같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 말에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소외감이 담겨 있었다. 은퇴 이후에 생기는 외로움의 근본에는 정체성의 상실이 있다. 직장에서는 직함과 역할이 나를 규정했지만 집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누군가 나를 부장님이라 부르던 시절엔 존재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다. 가족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익숙함으로 바뀌었다. 익숙함 속에서 존재감은 희미해진다. 한때 아버지로서 존중받던 남편이 이제는 집에 있는 사람으로 불릴 때 자존감은 흔들린다. 반대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가 이제는 이제 좀 쉬어라는 말에 서운함을 느낀다. 그 말은 겉으론 배려지만 속으론 이제 당신의 역할은 끝났어요처럼 들릴 때가 있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존재의 역할이 사라지면 외로움은 깊어진다. 외로움은 타인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역할을 잃었다고 느낄 때 생긴다. 그래서 은퇴 후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자리를 잃은 사람의 문제다. 한 65세 남성은 퇴직 후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가족과 마찰을 겪었다.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손주도 돌봤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좀 그만해요. 불편해요. 그때 참 서운했어요. 가족을 돕고 싶었는데 내가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하루 대부분을 집 근처 공원에서 보낸다고 했다. 함께 살지만 대화는 줄고 서로의 리듬은 어긋난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은퇴 가정에서 일어난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은 여전히 일상과 사회 속에서 움직이고 은퇴자는 그 밖에서 조용히 흐르는 시간을 산다. 시간의 속도가 달라질 때
마음의 간격도 함께 멀어진다. 이런 심리적 거리감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은 채로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 문을 닫은 건 나 자신이다.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줄이려면 기다림이 아니라 관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가족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손주의 학교 이야기를 듣고 자녀의 직장 이야기를 묻고 배우자의 하루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관계의 복원의 시작이다. 사람은 말로 연결되는 존재다. 말을 걸지 않으면 관계는 멈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 외의 관계망을 만드는 일이다. 가족만이 유일한 관계의 중심이 되면 가족과의 단절은 곧 존재 전체의 단절로 이어진다. 반대로 취미 모임이나 복지관, 교회, 동호회 등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두면 외로움은 분산된다. 70세 김성자 씨는 이렇게 말했다. 합창단에 들어간 뒤로는 남편에게 덜 화가 나요. 거기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집에서도 덜 외롭더라고요. 결국 외로움은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감정이다. 돈과 외로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재정적 여유가 없으면 관계의 폭이 줄어든다. 교통비를 아끼고 식비를 줄이고 모임을 끊다 보면 사회적 연결이 끊어진다. 반대로 일정한 현금 흐름이 유지되면 사람을 만날 여유가 생긴다. 안정적인 재정은 단지 생활비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체력이다. 그래서 노후의 외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은 재정 관리이기도 하다. 생활의 기반이 안정되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관계가 자란다. 결국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더 이상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데 있다.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찾는 일이다. 그 이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일,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일,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모두 그 이유가 된다. 외로움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되는 감정이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외로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마음의 시선을 밖으로 그리고 다시 안으로 돌릴 때 가족과의 관계는 다시 따뜻해진다. 결국 외로움을 줄이는 길은 사랑이 아니라 관심이고 함께 있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봄이다. 가족이 나를 알아주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가족을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관계의 온도는 달라진다. 가족과 함께인데도 외로웠던 이유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결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배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에는 이런 깨달음이 남는다. 가족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닿을 수 있는 사람이다.